여기 껌종이와 9V 건전지가 있습니다. 우선 껌종이의 중간을 날씬하게 잘라주고 건전지 양극에 접촉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장면을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껌종이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더니 끊어져 버리네요. 전류가 흐르면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전류의 열작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열이 더 많이 혹은 적게 발생할지에 대해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전기도선을 잘라보면 도선 내부에 구리금속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리금속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죠. 평소엔 전자가 원자핵과의 인력으로 속박되어 있지만 도선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는 원자핵을 탈출하여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안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알다시피 전기도선의 구리 안에 있는 자유전자는 하방에 있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로부터 잡아당기는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 원자핵 또한 전자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지나가면 원자핵은 제자리에서 더 큰 진동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기도선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진동을 많이 한다는 뜻은 전기도선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온도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온도란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또는 분자 같은 입자들의 활발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섭씨 영하 50도의 얼음은 겉으로 보기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얼음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섭씨 영하 100도의 얼음의 경우 좀 더 둔하게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을 뿐이죠. 다시 돌아와서 전기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지나다니는 전자가 원자핵을 더 열심히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도선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각종 전자기기들을 오랜 시간 쓰다 보면 기기가 뜨거워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죠? 전기를 쓸 때 열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랍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활용하면 전류로 물을 데우고 끓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물에 담가두기만 해도 물의 온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의 온도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해야 전기도선으로부터 전기에너지를 더 많이 뺏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도선 안에서 흐르고 있는 전자들이 전기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전자의 수도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자로부터 전기에너지를 많이 뺏어서 뺏은 만큼 열에너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전기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전자는 전압이 크게 걸린 전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5V일 때보다 9V일 때 양극으로부터 밀고 당기는 힘을 크게 받아 더 힘차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전자가 많이 지나간다는 뜻은 센 전류가 오랜 시간 흐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온도를 많이 올리려면 높은 전압, 센 전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그럼 비유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이건 개구리 귀로라는 악기인데요. 모형 개구리의 등을 막대기로 긁으면 드르륵 드르륵 거리며 개구리 소리를 내는 신기한 악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개구리 귀로의 등을 계속해서 긁어줄 장치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경사진 수로 중간에 물레방아를 놓아 물살에 맞춰 돌아가도록 합니다. 같은 회전축에 톱니바퀴를 달고 다른 톱니바퀴와 체인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체인에 막대기를 달아서 물레방아가 돌아갈 때마다 개구리의 등을 긁어주도록 해보죠. 자, 이제 흐르는 물로 개구리 귀로의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마찰에 의한 소리이다 보니까 개구리의 등에서는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로 안에서 흐르는 물을 어떻게 하면 개구리 귀로의 등에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흐르는 물의 양을 늘려주면 되겠죠. 또 물살이 세질 수 있도록 수로의 높이 차를 크게 만들어 주거나 오랜 시간 물이 흐르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물의 양이 바로 전류의 세기를 의미하고요. 수로의 높이 차는 전압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도선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는 도선에서 소비된 전기에너지에 비례하고요. 이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는 도선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에 비례하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전류가 흐른 시간에도 각각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곱하기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 전기도선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도선에 5V의 전압을 걸어 2A의 전류를 10초 동안 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선에는 10V의 전압을 걸어 6A의 전류가 2초 동안 흐르게 했습니다. 과연 이 두 도선 가운데 어떤 도선에서 열이 더 많이 발생했을까요? 잠시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풀어볼까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발생하는 열 에너지의 양은 전압과 전류와 전류가 흐른 시간의 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 이 세 가지를 모두 곱해 비교해보면 됩니다. 왼쪽은 이 셋을 곱하면 100이 되겠네요. 단위는 생략하고요. 오른쪽의 경우엔 120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오른쪽이 1.2배 더 많은 열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